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채플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제이프로덕션 대표 김은지입니다. 아마 여기 서셨던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도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고 싶은데 아마 한 10살 혹은 그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좀 많은 누나 혹은 뭐 막내 이모 정도가 와서 나한테 내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죠? 네, 박수를 치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박수 안 치셔도 되고 웃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 한번 다 같이 한 5초 정도만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 같이 웃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개그맨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뭐 공연이라든지 혹은 방청을 많이 가게 되는데 꼭 항상 무대에 올라와서 바람잡이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분들 덕분에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강연 혹은 공연 혹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돼서 제가 한번 박수를 부탁드렸고요. 아마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제가 듣지 못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누나 혹은 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루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가지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보니까 동아리에 막 철학가 분도 계시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세요? 네, 우리가 평균 하루에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3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채플에 올까 말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저 여자가 아까 박수를 쳐달라고 하는데 박수를 쳐줄까 말까? 이 수많은 선택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목으로 들고 온 이 위기라는 거는 얼마나 자주 찾아올까요? 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사회나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도 하고 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위기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명지대 전문 앞에도 바로 건널목이 있던데 우리가 이 건널목을 건널 때도 실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많은 훈련과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어떤 위기들에 처하냐면요. 차가 갑자기 나에게 돌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길을 건너다가 신호등이 고장나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건너가냐에 따라서 또 사고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3가지의 생각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 저 차가 나를 절대 돌진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담대함, 그리고 이 빨간 신호를 기다리면 반드시 초록 신호가 올 거라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친구랑 손을 잡고 갈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것만으로 벌써 우리는 위기와 그 극복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왜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뭐라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길래 뭐 아나운서도 했다며 지금 사업도 한다며 근데 굳이 나와서 왜 자꾸 위기 하는지 그 위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너 지금 사탕 물고 있니? 꼭 사탕 문 것처럼 생겼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오른쪽 뺨에 아주 조그만 실점 같은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열꽃인가 해서 부모님들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열꽃 같은 작은 점이 점점점 커져서 제 오른쪽 뺨을 뒤덮을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붉게 튀어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10,000명에 1명이 걸릴까 말까 하는 혈관종인데 그 혈관종이 제 오른쪽 뺨에 난 거예요. 아주 크게. 지금 물론 메이크업을 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얼굴이 굉장히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빨갛게 사탕을 물은 것처럼 튀어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리거나 혹은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은지야, 이거는 나중에 다 낫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주 깨끗해질 거야. 이뻐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걱정을 하거나 어른들이 걱정을 할 때 저는 이것을 혈관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아주 씩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상처나 위기나 혹은 제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제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예상이 될런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진 적도 없었고 하고 싶은 걸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집이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정말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집이 망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남매 중에 첫째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녀 가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첫째였기 때문에 제 학비는 물론이고 동생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예전에는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그런 날들을 살다가 어떻게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씩씩한 소녀 가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감사하게 학교를 7년이나 다니고 대학교를 남자도 아닌데 7년이나 다니고 제가 방송인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 출연료가 정말 작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생들 학원비에 우리 집 생활비에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로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심야 야간직에 제가 텔레마케터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학교를 7년이나 다녔다고 했는데 집이 망하고 나서 제가 다닌 회사 개수만 7개고요. 7년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에서도 3군데에서나 일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처음에 텔레마케터를 시작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수모와 욕과 이런 것들을 듣게 됐을 때 펑펑 울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나는 나중에 아나운서가 꼭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듣는 이 목소리들을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를 먼저 들려준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리포터가 된 다음에도 심야에서 열심히 전화도 받고 나를 새기도 하고 하면서 심야 라디오를 듣는데 DJ가 저한테 너무너무 상냥하게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나중에 내가 아나운서가 된다면 정말 어떤 DJ를 맡게 된다면 나는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라는 응원의 소리도 좋지만 힘드시죠? 여기에 이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저는 아주 솔직하게 공감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그 잠을 내 목소리를 들어서라도 깨면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당신들의 그 마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공감해주는 방송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광고를 만들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실은 또 기적 중에 하나인데 작년 여름에 아주 대차게 사기를 맞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순간 그 스팟에만 그 지점에만 저희가 손해를 본 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물론 뭐 큰 회사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워낙에 저희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수십억의 손해를 보는 그런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겉으로는 괜찮다, 우린 할 수 있어, 직원들이랑 으쌰으쌰 했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절반 가까이 5.5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몸에 피가 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워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혈을 직접 해서 수혈증을 막 다, 헌혈증을 다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려면 지금처럼 중소기업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대기업을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더 열심히 많은 판로를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보다 약 50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이 아니었다면 제가 50배나 성장했다고 말을 하지 못했을 텐데 어쩌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선택을 했다고 이게 옳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 그게 그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수많은 위기를 겪어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도 저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보다 당연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뭐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꼭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저도 뭐 청년이나 마찬가지지만 제 남동생도 지금 91년생이라서 한참 20대거든요. 대학생들, 특히 청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운이 없어서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막 화를 내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은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와, 내가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우라는 건데요. 어떤 점에 있어서든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자 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감사해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제가 어떤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배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기 때문에 배워지는 게 아니고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 혹은 뭐 성경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 그런 게 기적일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도 잘 안 보일 테지만 제가 아까 오른쪽 뺨에 엄청 큰 혈관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화장을 지우면 오른쪽 뺨에 10수 센티미터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인이 됐고요. 아마 혹시 내가 어떤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이러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방송인이 못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요새는 HD 시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저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사업이 정말 폭망을 하고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큰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신이 나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지만 가만 보면 되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학사경고 2번이나 받았고요. 정말 평점이
평점이라고 하는 학점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이라는 걸 하고 있네요. 이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위기라는 말을 아까 위험한 고비나 혹은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위기라는 말을 검색해 보시거나 사전을 찾아보시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위임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위기라는 말이 위임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게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어떤 위기에 봉착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사람 앞에 있는 김은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게 많진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네봅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